근데 밑에 지문이 조금 이제 어려웠습니다. 됐죠? 우리 학생들이 약한 분야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조금 약해, 이분. 이게 우리가 법률, 보험, 무슨 우리가 경제,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이런 말들 나오면 약간 좀 내가 보기엔 세금과 관련된 지문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어. 여기 지금 법률에 대해서 나왔는데,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33번, 38번 지문은 자, 한번 선생님하고 이해를 정확하게 해봅시다. 우리들의 사회생활 관계 중에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는 걸 법률관계 밑줄. 법률관계는 곧 권리-의무관계인데 권리-의무관계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한다. 이런 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한다. 권리의 변동은 권리의 발생과 변경과 소멸을 말한다. 됐지? 이해되지? 권리가 발생하거나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거야. 알았죠? 나봐. 양병철이가 내가 가지고 있던 차를 A라는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양병철의 권리가 그 사람한테 이전된 거 아니야? 변경된 거 변경. 이해됐어요?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그런 이해만 좀 이러한 권리의 변동은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해요. 알았죠? 법률 요건 밑줄. 법률 요건이 있는데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게 법률 사실. 이러한 법률 요건이 있을 때 비로소 법이 인정하는 뭐가?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효과를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뭐가 갖춰져야 되니?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법률 요건이 있어야 돼. 요건. 됐죠? 나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우리는 법률 사실이라는 게 얘가 바로 법률 뭐지? 법률 뭐다? 요건이야. 이해됐죠? 이런 법률 사실이 있을 때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는 거야. 알았죠? 그러면 결국 법은 효과를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됐습니까? 밑에 있는 거. 이런 걸 법률 효과라고 하는데 법률 효과는 모두 권리 변동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며 법률 요건은 직간접적으로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 요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행위다? 법률 행위다. 알았죠? 법률 행위다.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요건은 반드시 무슨 변동을 가져와? 권리 변동을. 알았죠? 권리 변동을 가져오고 이렇게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 요건, 요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참 용어들 더럽게 많다. 됐죠? 그냥 법률 칠하라고 있어요. 그냥 아이들이 참 이게 읽을 때 보면 이런 거 읽을 때 학생들은 긴장을 좀 하거든. 왜냐면 이게 이거 어떻게 다 머릿속에 집어넣지? 뭐 이렇게 되거든. 이게 약간 긴장하고 있는 가볍게 읽어 그냥. 그냥 중요한 단어들만 딱딱딱 밑줄 쳐놓고 네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딱 이해하고 오케이? 나중에 안 되면 문제 풀 때는 비교! 그렇게 풀면 돼 그냥. 이런 거 다 머릿속에 핵심만. 일단은 법률 사실이 있어야지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고 그래야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됐죠?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알았죠? 이런 걸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한다. 됐죠? 그리고 밑에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법에서 법률 행위란 무슨 표시를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무슨 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의사표시 밑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해됐지?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 권리 변동을 발생하게 하는 법률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법률 행위인데 예컨대 갑과 을이 갑 소유의 컴퓨터를 100만 원에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경우에 계약이 법률 요건이다. 이해됐죠? 이해되죠? 계약서가 법률 요건이야. 그 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매도인 갑은 대금을 받을 권리가 매수인 을은 목적물을 받을 권리가 있죠. 이때 갑과 을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 법률 효과입니다. 이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을 분석해 보면 결국 을이 갑에게 컴퓨터 100만 원을 사겠다는 청약을 하는 의사표시와 갑이 을에게 좋다고 승낙을 하는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나봐 끝났어. 이게 무슨 사실?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 그러면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거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야? 갖춘 거야. 그러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법률 효과? 있는 거야. 알았죠? 그리고 이런 의사표시 때문에 무슨 변동이 일어난다?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죠? 이 글은 결국은 이제 중심 대상은 요게 중심 대상이라는 걸 알면 되거든. 됐죠? 의사표시.
이 두 가지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이 합해져서 계약이라는 법률 요건, 법률 행위가 행해진다. 이게 됐죠, 이제? 됐죠? 이렇듯 민법에서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법률 행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는 법률 사실이다. 그런데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의사표시 중에는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도 있고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말미암아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표의자가 속으로 가졌던 의사가 표시 행위로부터 추측되는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표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거야. 알았죠? 이런 경우를 밑줄 그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자. 여기 보자. 의사표시에는 됐죠? 의사표시에는 결함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고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가 있는 거야. 얘는 문제가 없어. 얘는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효력이 바로 있는 거야. 결함이 없다면. 알았죠? 근데 결함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 중에 대표적인 건 뭐가 대표적이다? 뭐가 대표적이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다. 이렇게 된 거야. 의사와 표시의 일치다. 됐죠? 이게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해 됐습니까? 의사와 표시. 영배 봐봐야. 야, 양병철이가 누군가한테 차를 팔기로 했는데 매매 계약서에는 그 누군가라는 이름이 잘못 적혀 있어. 그럼 잘못된 거지, 이건. 이건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 아니겠어? 맞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알았죠? 이게 바로 법률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 밑에 그래서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에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다. 됐죠? 세 가지가 뭐라고 돼 있지? 비진의 표시가 있다. 됐죠? 허위 표기가 있다. 이해됐습니까? 허위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착오가 있다. 착오에는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문이. 참 이게 대상들 엄청 많은 거야, 이게 지문이. 지문도 짧지도 않은데.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을 읽을 때는 욕심을 내지 말고, 알았죠? 일단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되 중요한 단어들에는 밑줄은 일단 거져 있어야 돼. 표시는 해놓으라는 게 표시는. 나중에 문제 풀 때 비교하기 좀 편하게. 알았죠? 그래서 밑에 첫 번째 비진의 표시란 표의자가 진의가 아닌 것을 알면서 한 의사 표시를 말하는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된 그대로 효력이 발생해. 사실은 발생해야 돼. 알았죠?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보통의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인데, 됐죠? 이럴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 표시는. 이해됐죠? 근데 상대방이 전혀 알 수 없어. 알았죠? 그리고 인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럼 그냥 효력 발생이야. 알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공모하여서 진의가 아닌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가장 행위라고도 한다.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의 무효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허위 표시인 것을 모르는 선의의 밑줄거 제3자는 모르잖아. 제3자는 모르잖아. 이게 허위인지 모르잖아. 맞지, 그죠? 허위인지 모르죠, 그죠? 그럼 제3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오케이? 그리고 착오는 뭐겠어요? 내심의 착오와, 됐죠? 내심의 의사와 표시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표의자 자신이 몰랐던 경우를 말하는데 착오에는 오기와 같이 표시 행위 자체를 잘못 쓰면 밑줄 그어 표시상의 착오. 이해됐지? 병신이 돈 액수를 잘못 쓰면 표시상의 착오. 됐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신원보증서류인 줄 알고 연대보증서류에 서명하여 연대 채무자가 된 경우와 같이 표시행위 자체에 착오가 없으나 밑줄 그어 표시행위의 의미를 오해. 이건 내용상의 착오. 이해됐죠? 모조품을 진품으로 잘못 알고 산 경우와 같이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에 착오가 있는 동기의 착오 밑줄.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됐죠? 또한 선의의 제3자는 절대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됐죠? 제3자에게는 절대 취소할 수 없어요. 됐지? 여기까지가 의사표시야.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중심 대상은 얘야, 얘. 됐지? 어? 얘. 그리고 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중요한 단어들만 좀 알고 있으면 돼. 내용상의 착오인지, 됐죠? 표시상의, 표기상의 착오인지, 동기의 착오인지, 됐죠? 이런 것들만 정확히 좀 알면 되잖아. 마지막 문단, 밑에 있는 문단. 한편 의사표시가 외부로부터 나아가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로운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거든. 이것도 결함이 있는 의사표시야. 됐죠? 나봐, 양병철이가 무릎 꿇혀놓고 써! 인마! 이 새끼 아주 죽여 그냥! 그래서 계약서를 썼다. 무효. 됐죠? 이런 경우를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죠. 사기란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강박이란 위법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표시하여 공포심을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표시 의사는 취소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이건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여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취소의 효과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모든 효력 발생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효력을 발생하는데, 됐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됐죠? 이때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표의자가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발신하고 도달되고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는 순서인데, 민법은 일단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았죠? 그러면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거니? 양병철이가 상대방한테, 알았죠? 어떤 내용을 발송을 했어. 상대방이 그래서 받았어. 그럼 효력이 있는 거야. 알았죠?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야 봐봐, 이런 거 굳이 뭐 알고 안 사는 게 좋긴 좋은데 알게 될 거야. 결국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는 법적인 갈등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써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경우가 좀 있어요. 나는 이런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당신과 나중에 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그럼 그걸 받아. 알았죠? 그럼 일단은 도달했지. 그치? 도달했지. 그럼 이제 도달하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해줘야 되거든. 안 한다. 그러면 결국 나중에 재판할 때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좀 있고, 뭐 굳이 알 필요 없어. 우리가 법을 모르고 죽으면 더 없이 행복한 죽음인데. 법을 너무 많이 안다는 것?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약간 복잡한 갈등 관계가 많지 않겠어? 됐죠? 이 법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상식보다는 뒤에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결할 때는 상식으로 해결하는 거고, 안 되면 법이야. 그래서 교통사고 날 때 막 얘기해서 해결하는데 안 되면 법대로 해! 뭐 이렇게 하잖아. 그죠? 이게 마지막 선이죠. 이제. 너희들이 이런 걸 모르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뭐. 절대 이거 내지 마라. 그렇죠? 33번 문제. 문제는 더럽게 많아요.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일단 5번이 답입니다. 이건 쉬웠어요. 알았죠? 5번이 답이고, 34번.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2번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 민법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의 효력이 아니죠.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했을 때 효력입니다. 됐죠? 이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35번 문제는 매매의 의의와 매매의 효력이 있죠? 됐죠?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봐라. 뭐죠 이게?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당연히 법률 요건이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면 권리가 변동하는 거고요. 됐죠? 매매에서 의사표시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 두 개로 이루어진 게 맞죠? 됐죠? 매매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였지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미줄거 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률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일단은 여러분 의사표시는 법률의 사실이죠. 그럼 법률 요건이 갖춰졌니? 갖춰지지 않았니? 갖춰졌죠.
그러면 그건 법률 행위입니다. 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률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됐죠? 4번이 답이다. 밑에 있는 36번 문제.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빌딩을 채권자에게 넘겨야 할 처지가 있어. 그래서 갑은 을에게 결국 허위 매매 계약서를 써서 넘겼어요. 됐죠? 근데 결국 을이 병에게 팔았어요. 병은 아니 모르니. 이 사실을 모르잖아. 모르면 병은 절대 손해를 보게 하면 안 돼요. 제3자니까. 됐죠? 그래서 밑에 1번에 빌딩의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간 것은 비진의 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갑은 병으로부터 밑줄고 소유권을 절대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제3자는 이거 모르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죠? 돌려받을 수 없어요. 병은 허위 표시인 줄 모르는 선의의 제3자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갑의 빌딩을 돌려달라고 하여도 돌려줄 필요가 없죠? 맞죠? 답은 2번이 답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이 갑에게서 을로 빌딩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을 밑줄고 상황을 알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분명히 이해되죠 이거? 상황을 알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의 최종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 아닙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나머지 건 뭐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이런 37번 문제. 기억의 사례? 무슨 내용이죠? 내용상의 착오입니다. 됐죠? 기억이. 그럼 여기서 내용상의 착오를 찾으면 됩니다. 내용을 잘못 이해한 거지, 내용을. 1번은 무슨 착오죠? 호영은 홈쇼핑 광고를 보고 상품을 구입하면 B 상품도 함께 준다고 잘못 알고 A 상품을 주문했습니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가인은 물건을 팔려고 중고 물품 사이트에 올릴 때 100만 원, 10만 원인데 만 원이라고 썼어요. 병신. 표기상의 착오입니다. 민수는 A지역의 인근에 전철역이 생길 것이라고 오판하고 결국 토지를 샀는데 됐죠. 비싼 가격에 샀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수미는 친구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보석을 판다는 것을 알고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인 것으로 알고 반지를 샀는데 가짜였습니다. 동기의 착오입니다. 됐죠? 근데 밑에 5번은 내용상의 착오가 맞습니다. 미 달러인데 호주 달러로 오해한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영철은 외국의 구매자가 상품을 수출하면서 이 한 개당 미국 달러로 10달러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작성할 때 실수로 화폐 가치가 다른 무슨 달러로 표시한 거예요? 호주 달러. 그러니까 달러라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 답은 5번이 답입니다. 38번 4번이 답이었어요. 이해되셨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면 대체로 지금 힘들었던 지문들이 딱 나와요. 비문학이 조금 어려운 지문들이 많았고 문학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사시남전기하고 태평천하가 조금 어려웠을 것이다. 됐지? 됐지? 잠깐 쉽시다.